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도 1.9%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77,000원을 찍었는데,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2,20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매도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2,200만 주 순매도 하는 게 이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1,300만 주 넘게 순매도를 했으니까 이틀 동안에만 거의 3,300만 주를 순매도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 정도 하락을 했고 71,800원이니까 보통 주와는 대략 10% 살짝 안 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네요. 내일도 만약에 하락장이 나온다면 우선주는 7만원대가 깨질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 이제 하락의 원인을 또 안 찾아볼 수가 없죠.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외국인의 무지막지한 매도 폭탄이 2200만 주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팔아제끼면 주가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이 왜 팔고 있느냐? 예전에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냥 세력들이 지금은 올려줄 마음이 없는 거다. 악재가 아무리 많아도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뭐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세력들이 떨구고 싶으면 그냥 주가는 빠지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정말 엄청난 고급 정보를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서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게 아직도 외국인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 많은 외국인들이 다 뭐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어서 불안하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도 삼성전자 지분의 과반수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오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누가 봐도 외국인의 무지막지한 2200만 주 매도 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램 가격이 이제 4분기부터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율 상승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갑자기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들은요, 국내 증시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국내 증시에 직접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화로 바꿔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환차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귀신같이 주식을 좀 팔고 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으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증시로 좀 외국인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작년에 국내 증시가 엄청난 떡상을 할 때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주가와 정말 기가 막히게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D램 가격 상승세가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매도 폭탄이 좀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는 뭐 어딜 가도 단골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금리가 곧 인상이 될 것이다. 내지는 델타 변이가 지금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싹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봐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이 뭐 1억 넘게 남아 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장 이자가 더 나갑니다. 그나마 저는 양반입니다. 뭐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아니면 이율 자체가 조금 센 데서 지금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이 부담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도 마찬가지죠. 이게 심각해지면 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 자체의 문제라면 심각하게 매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외부적인 문제라면 일일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나마 D램이 조금 뭐 기업의 가치와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DDR4에서 DDR5로 이제 세대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제 D램 제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미세 공정 진입에 실패를 했다거나, 수율을 잡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뭐 D램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지금 5, 6년 만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DR4는 이제 사양 추세로 가는 것이고요. DDR5는 특정 시점이 되면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DDR5가 치고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D램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전망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악재인 것은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걸 기업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도 그렇고, 이제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제 꺾일 것이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폭락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변동성은 뭐 주식을 하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할 뿐이지 삼성전자도 엄연히 주식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초우량주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락장 크게 안 맞았던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줍줍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약간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모은 수량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한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뭐 상승세를 타고 있다거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섹터에 투자를 하시면 이게 멘탈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내가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종목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도 뭐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그냥 따라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범한 개인이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ETF는요, 이 자체로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세트로 묶어 놓기 때문에 일일이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 분석 전혀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다, 아니면 전기차, 반도체, 메타버스,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뭐 나스닥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이 지수 자체가 이미 필터링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500개 기업을 다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실 하지도 못합니다. 이 500개 기업을 언제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개별 종목 선택하기도 어렵고 뭐 시간도 없다. 근데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뭐 꿀꿀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우량한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칭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서로 상승기와 하락기가 이제 다르게 나올 때는 상승한 종목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이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뭐 닭모라고 해서 닥치고 모으자 뭐 이런 말을 듣고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냥 닭줍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봤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오히려 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싼 가격에 하락장은 줍줍 찬스다. 어차피 목표 주가가 30만원이라면 29만원도 매수 구간입니다. 그냥 만원 뛰기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요, 노후 대비용으로 적금식으로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당장 얼마를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수량을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마인드라면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고요. 천천히 바닥을 다져가면서 우상향을 해야 급락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급등한 종목은 필연적으로 급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저조차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종목이 뭐 두세 배 더 오르잖아요. 저도 배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 몇 주 매수했잖아요. 배 아파가지고. 뭐 제가 장난식으로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근데 저는 진짜로 이렇게 배 아파서 한두 주 그냥 사는 것도 멘탈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 한두 주 사서 뭐 얼마를 벌겠다고 매수를 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일주일 전에는 매수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180도 말을 바꾸는 증권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면 또 매수하라고 할 겁니다.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스마트해져서 사실 목표 주가라든가 전문가의 말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투자는 나 자신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큰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